우리 교재 118페이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쪽 사업자 등록.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 관해서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할 세무서장에게라고 했지만 이것은 원칙은 그렇고요. 꼭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여기는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라는 거 뭐예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죠. 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만약에 이천에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서울 잠실에다가 매장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잠실 사업장에 이제 매장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 이제 오늘부터니까 10일이면 26일이고 다음 달 6일이 8월 6일이면 20일 이내가 되겠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잠실이면 잠실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은 그런데 잠실 관할 사업장인데 잠실이 아닌 다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이제 사업을 처음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업자가 아니었어.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개시를 아직 안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사업을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런저런 재화를 매입해야 되는데 재화를 매입할 때 거래처에서 사업자 등록증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면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원칙적으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했을 때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고, 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을 하면 이런 것을 발급받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자 등록증이죠. 사업자 등록증 가로 열고 법인사업자,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명, 회사 이름이죠. 그 다음에 대표자 누구, 개업 연월일 언제 개업을 했고, 사업 소재지는 어디이고, 이런 사항들이 여기 쭉 나오고, 본점 소재지는 어디고, 업태, 종목, 이런 것들 표시되죠. 그 다음에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는 역삼 세무서이다. 사업자 등록증 신고를 하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 번호가 나오죠. 이렇게 등록번호,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3자리, 가운데 2자리, 그리고 뒤에가 5자리에서 모두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라든가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 조사를 해봤더니 사업장이 없어. 예. 그 주소지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해주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청 서류를 이제 신청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받아주죠. 그래서 신청서에다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뭔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더 연장을 해가지고 8일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의 사후 관리. 첫째, 사업자 등록 사항의 변경. 우리가 이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업자 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기한 내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게 기재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선 등록번호가 있고 회사 이름이 있고 대표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소재지, 주소를 말하는 거죠. 본점하고 여기 소재지가 같네요. 법인이니까 본점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업태, 종목. 이것이 사업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바뀌면은 정정 신고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 자,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자, 밑에도 좀 어떤 내용이 좀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밑에 다른 내용 없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를 말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이렇게 그 거래처에 보내줄 때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기록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주면 돼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신청서에 넣어놓으면 여기 이메일 주소도 여기 인쇄가 돼요. 그러나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 해서 역삼 세무서장한테 우리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은 신고사항은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이 위에 있는 내용이 변동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다시 가서 보면은 자, 첫째,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정 신고. 그러면 당일날 재발급을 해줍니다. 당일날. 그래서 상호 변경이라는 것은 통신 판매 사업자의 경우는요, 인터넷 쇼핑몰의 그 이름, 명칭도 상호 변경과 마찬가지예요. 또 인터넷 주소, 도메인 주소가 인터넷 주소죠.
인터넷 주소 같은 거 바뀐 거 이것도 우리 오프라인 사업자의 그 사업장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바뀌면. 그래서 그것도 전부 상호 변경으로 봐서 당일날 재발급한다. 나머지 사항, 예를 들어서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사업의 종류, 아까 업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장의 이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었다.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겠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 역시 대표자, 그 공동사업자는 대표자를 포함한 그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도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변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가 있는지 좀 유심히 봐주시고요. 나머지 즉 상호 변경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 많이 나오죠? 3일 내에 재발급. 상호 변경은 당일 재발급.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아까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 이 그림에서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사업장의 전화번호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있는 여기에 표시된 사항 외에는 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회사의 형태, 업태, 종목, 대표자 이름, 회사 상호 이런 것 등은 정정신고 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말소.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는 거, 폐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원래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증을 안 갖다 줘. 그러면은 이 사업자는 폐업했다라는 것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시라는 건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말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는 거고요. 또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판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고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신고해야 되죠. 과세기간이 1년이니까. 근데 신고가 한 번도 안 들어와. 그러면 사실상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었지. 그런 경우는 말소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개념적인 거, 부가가치세의 특징, 또 부가가치세에서 또 뭐를 우리가 했나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끝으로 사업자의 등록,
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까지 정리한 것들을 복습을 할 수 있는데 380페이지로 또 돌아가가지고 현재까지 정리한 부가가치세 이론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382페이지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기본 이론.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 특징으로 옳은 것.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아까 전단계 세액 공제라고 그랬죠? 거래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1번 틀렸고. 원산지국 과세 원칙? 원산지가 아니라 원산지라는 것은 생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죠. 2번도 틀렸고. 직접세? 아니죠. 간접세죠. 틀렸고. 4번이 맞았습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그랬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우리 소비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소비세하고 개별 소비세. 근데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도 찾으라는 거죠. 일반 소비세 맞죠? 소비형 부가가치세 맞죠? 소비세니까. 전단계 거래액이 아니죠. 이거 틀렸죠? 세액이죠. 세액 공제법.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음 3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어요. 옳지 않은 것도 찾는 거예요. 1번. 국가를 과세의 주체로 한다. 국가가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국세예요. 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을 분류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과세 주체에 따른 세금의 구분. 누가 과세하느냐 이거죠. 국세 하면은 국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에서 국세청이라는 곳이 있죠. 또 지방에는 세무서가 있죠. 세무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 국세예요. 또 지방세가 있죠. 지방세. 과세 주체가 지방세. 누가 과세를 하느냐면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우리 시청, 구청, 시군구청이라고 그러죠. 시군구청. 예. 시군구청. 시청, 군청, 구청 이런 데 내는 세금. 예를 들면 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나 미안합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건 세무서에 안 내요. 여기 이천시는 이천시에서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관세. 누가? 이거는 관세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세청. 관세청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이제 우리 그 수입
재화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수입 재화에 대해서. 그래서 과세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세, 관세청에서 과세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관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세금을 이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에서 1번 국가를 과세의 주체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맞습니다. 2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거 틀렸네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직접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란 말이에요. 간접세. 그래서 답은 2번이 옳지 않다.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은 맞았나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4번 인적 공제 제도가 없는 물세이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인적 공제 제도가 없는 물세. 인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세라고 했죠. 그래서 인적 공제 제도가 있는 세금이 아까 제가 소득세를 예를 들었죠. 소득세. 소득세는 인적 공제 제도가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 0%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1번 맞았습니다. 2번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3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틀렸네요. 간접세. 일치하지 않죠. 간접세. 그래서 3번이 답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1번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죠?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의 그 요건 중에서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리를 목적이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면세인데 없죠. 없어.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수입은 개인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3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4번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징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해요?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래징수 안 했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전자제품 판매 매장인데 이 전자제품이 이 공기청정기가 60만 원짜리예요. 60만 원짜리.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6만 원을 받아야 돼. 66만 원을. 그런데 내가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안 받고 그냥 60만 원만 받았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느냐? 냅니다. 거래징수 안 하면요, 사업자가 그냥 자기 돈으로 세금 내야 돼요. 얼마? 6만 원. 네. 그래서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 의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제대로 걷어지지 않겠죠? 예. 신고할 때 이거 거래징수 안 했다라고 신고하면 납세 의무 없어진다면 예, 세금 걷어들이기 힘들겠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징수 의무를 주고 거래징수 안 했어? 그래도 내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납세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동네에 무슨 새로운 무슨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런 행사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무슨 마트 같은 거, 큰 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주민들을 막 홍보하기 위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언제 우리 개업을 하는데 오면은 경품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등 뭐 경차 한 대 뭐 이렇게 상품을 막 걸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 2등은 뭐 냉장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등 냉장고, 1등은 뭐 누가 가져가고 2등 냉장고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냉장고가 가령 100만 원짜리 냉장고라고 보죠. 2등 상품을 줬어요. 그 매장에 있는 거. 그러면 그 고객한테, 그 경품에 당첨된 사람한테 그냥 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거래징수 안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 세금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었지. 그러면 납세 의무는 누가 있어요? 그 마트 회사가 세금은 내야 돼요. 얼마? 100만 원짜리 냉장고였다면 10만 원.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경품으로 주었지만 판매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내는 거. 바로 이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그래서 4번이 옳은 것이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박세무는 2019년 4월 3일에 사업을 개시했대요. 4월 3일 날. 그러면 박세무의 부가가치세법상 2019년 1기 과세기간은 언제일까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1기는 언제부터 언제냐면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 과세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자는 4월 3일 날 개업을 했어요.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과세기간, 1기 과세기간을 언제부터 따질까요? 예, 개시일부터 따집니다. 개시일부터. 그래서 2번이 답이죠. 1기니까 6월 30일까지. 2번이 답이다.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 김향수는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김향수는 2019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폐업했대요. 2월 10일 날 폐업. 김향수가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오른 거.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아직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안 배웠죠?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과세 기간만 우리가 나왔죠. 과세 기간만. 자, 그러면 신고, 확정신고 기한 이거 한번 표로 하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확정신고 기한 워드로 할까요? 엑셀로 할까요? 엑셀로?
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이 문제는 폐업한 경우를 물어봤어요. 폐업한 경우는 1기, 2기,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폐업한 경우는요.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확정 신고해야 돼요. 세금을 납부해라 이 말. 자, 그래서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답을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답을 먼저 찾아보면, 자, 2월 10일 날 폐업을 했네요.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이니까 3월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 2019년 3월 25일 날까지 세금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폐업한 자는 이렇게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 날까지 세금 내야 된다. 부가가치세를. 근데 무슨 세금을 낼까요? 예. 폐업한 날까지 과세기간이 폐업한 날까지 판매한 거하고 재고로 남은 것도 전부 판매한 걸로 쳐서 세금 내는 거예요. 재고 남은 것도 전부 판매된 걸로 계산해가지고 세금 납부합니다. 재고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 이거 전부 판매한 걸로 쳐서 세금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기 예정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는요. 일기 예정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일기 예정이 여기 기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기간을 같이 넣어줘야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 일기 예정하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일기 예정이 그죠? 일기 확정은요.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이 일기 확정이고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2기 예정. 2기 확정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2기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는 언제 하느냐 이걸 알아볼 거예요. 신고. 자, 법인은 예정 신고 납부도 해야 되니까 다음 달 25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25일. 일기 확정은 7월 25일이 되겠죠. 2기 예정은 10월 25일이 되겠죠. 2기 확정은 다음 해. 이게 지금 12월 3일이 아니라 3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월 25일까지. 자, 이제 개인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되고 개인 사업자는 일기 예정 신고 안 해요. 고지서 오면 납부합니다. 고지서대로. 일기 확정 똑같아. 7월 25일 날. 7월 25일 날. 2기 예정 신고 안 해요. 고지 납부. 고지서 오는 대로 납부. 2기 확정 똑같아요. 법인하고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 기간에 하는데 여기서 기간이 법인은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 거까지만 하지만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개인은 1월 1일 거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7월 25일 날 6개월치 예, 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익이도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요 6개월치를 다 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근데 법인은 이때 다 했죠. 3개월치 했고 그러니까 누락분만 이때 여기서 누락된 거 이때 같이 해요. 이익이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거부터 9월 거까지는 10월 25일 날 신고를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락된 게 있으면 1월 25일 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분에 대해서 이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죠. 왜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이에요. 전부 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25일. 정확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폐업환자도 폐업환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따지지 않아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가지 않고 폐업일이 속하는 날에 다음 달 25일. 폐업환자는 정리가 됐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납세지. 예, 아까 우리 납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납세지에 대해서. 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예, 1번이 틀렸습니다.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맞았는지.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지가 사업장이 되는 거니까 2번은 맞았죠. 3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납세지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뭐예요? 사업장이죠. 등기부상 소재지가. 그래서 2, 3, 4는 다 맞았습니다. 왜 1번이 틀렸는지 아시겠죠?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9번 문제.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맞죠? 아까 사업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맞죠? 판매 시설을 갖춘 곳은 사업장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 3번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았죠? 예. 행사장 같은데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그 다음에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죠? 왜? 신고는 아까 안 나왔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란 말이에요. 총괄 납부제도. 총괄 납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9번은 4번이 답이 되겠고 10번 문제 볼까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까지 공부했죠? 예. 옳지 않은 거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 그랬죠?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네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이 미리 필요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3,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두고 가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3, 4번도 맞다. 자, 마지막 문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는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것. 자, 당일날 발급하는 변경사유가 한 가지 있었죠. 상호변경. 그렇죠? 상호변경은 당일날 재발급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쇼핑몰 같은 거로 본다면 그 도메인 주소 이런 거 당일날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문제 풀어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좀 정리가 되죠. 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가가치세는요 실기에서 24점 배점으로 24점 문제가 나오고 이론에서 5문제가 나와요. 이론에서 한 문제당 2점이니까 10점.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분이 24점에 10점이니까 34점. 100점 만점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34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 66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재무회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실기 거기가 66점. 예. 부가가치세 부분이 34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과세 대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